안녕하십니까, 전범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이론 강의 시간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과목은 크게 세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죠. 일반화학,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그 중에 제1과목인 일반화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화학입니다. 제 책에는요, 일반화학을 크게 10개의 챕터로 구분을 해놨어요. 챕터 1부터 이 중에서 챕터 8까지가 제가 OT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렇죠, 기초화학 파트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이 파트가 약 한 80% 정도, 한 16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챕터 9와 챕터 12 유무기 화합물 약 한 20% 정도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한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챕터 1부터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입니다. 물질의 상태와 원자의 구조예요. 자, 1번 물질. 제가요, 앞으로 요 물질 앞에 있는 요 기호 있죠? 요 숫자, 요거를 제가 1이라고 하고요. 물질의 분류 앞에 있는 요거 숫자를 우리가 네모 1이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요거는 순물질은 숫자 1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물질에서 물질의 분류부터 볼게요. 자, 물질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즉 순수한 물질과 혼합되어 있는 물질로 구분을 하는데요. 순물질도요, 어떻게 구분해요? 두 개로 또 구분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인 호돈소 단체라고 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써놓으시고요. 다음에 밑줄 하나 고르세요. 한 가지 원소에다가 밑줄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자, 예를 볼게요. 자, 산소예요.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가지. 질소도 질소 N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소도 H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수소 분자 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밑줄 그으세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예에는 이제 소금, NA라는 원소와 CA라는 원소 각각 두 개로 이루어졌고요. 설탕은 C와 H와 O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졌고, 물은 H와 O라는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말을 많이 쓰냐면요, 물질은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예요? 그죠? 분자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화합물이래요. 요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질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건 분자구나, 화합물이나 공용이 같이 쓴다는 거 하나 체크하시자고요.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이제 혼합물입니다. 혼합물. 혼합물은 혼합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어떤 게 혼합되어 있냐면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거예요. 종류에는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두 개로 나누는데요. 균일은 뭐예요? 각 성분이 잘 섞여 있는 걸 우리가 균일이라고 그러고, 불균일 혼합물은 잘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균일과 불균일 요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구분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은 이제 투명한 걸 기준으로 봅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빛이 통과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빛이 통과하다, 요거를 기준으로 균일은 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불균일은 어떻게 해요? 불투명한 거예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균일 혼합물이에요. 먼저 공기. 공기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빛이 통과하잖아. 투명하네. 다음에 사이다. 말할 것도 없어요. 소금물, 설탕물. 지금 말씀 것처럼 다 투명하기 때문에 무슨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 다음에 흙탕물.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불투명하죠? 화강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혼합물이에요?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숫자 3번이에요.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좀 볼게요. 자, 이 중에서는 이제 1번이 동그라미 1번이 고체, 2번이 액체, 3번이 기체 혼합물인데요. 요 중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한 두 가지 정도 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저 고체 혼합물 볼게요. 먼저 재결정법이에요. 재결정법.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 그래서 자, 용해도의 차이다 밑줄 하나 보세요. 용해도라는 거는 여러분 녹는 정도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가 나왔는데 요 얘가 어디에 나와요?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질산칼륨 수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나트륨을 분리할 때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재결정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체크하실 정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 하나 볼 거냐면요. 동그라미 3번의 그 기체 혼합물 한번 볼 거예요. 그중에서요, 요 액합을 요거 볼 거예요. 자, 비등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 써 있어요. 자, 여기 비등점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여러분 써보세요. 이게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의 차이를 위해서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요 예가 시험의 지문으로 나옵니다. 액체 공기에서 질소 등을 분리하여 산소를 얻는 방법을 뭐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분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비등점이요 라고 답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네모 2번에 물질의 변화예요. 자, 물질의 변화는요, 크게 물리적인 변화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밑에? 여기 화학적인 변화라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라고 해요. 즉, 어떤 본질적이나 근본적인 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물질의 상태 변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이제 실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 용어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아는 건데 좀 편하게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요거거든요. 요거.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먼저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 가열해서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융해라고 그래요. 요 관계는 어떤 관계죠? 고체가 액체로 되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흡수되는 관계죠. 그렇죠?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 이것도 에너지가 흡수되는 관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기화라고 그래요.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이건 방출해야 되죠? 그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액화라고 얘기하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를 이것도 당연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응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관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되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승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고액기 이 전체의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용어들을 판단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물어보거든요. 확인하시고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먼저 요 관계 있잖아요. 요 관계. 요 관계는 이걸 얼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수증기라고 생각하시는 관계를 보서 요거를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로 되는 요 관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베스킨라빈스 아나요? 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잖아요.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사시면 아이스크림에 녹지 말라고 하얀 뭐 이렇게 김 나는 거 하나, 얼음 같은 거 하나 포장해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드라이 아이스예요. 드라이 아이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고체 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탄산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CO2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체 성분이 뭐예요? 드라이 아이스, 고체 탄산이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막 기체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뭐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이게 탄산가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가 바로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관계다. 그런 거 하나 명심해 놓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설명됐고요. 다음에는 우리 뭐예요? 화학적 변화 한번 볼게요. 자, 숫자 2번 화학적 변화예요. 볼게요. 물질의 성질이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되는 현상에서 이거 뭐라 해요? 화학적 변화래요. 아까 물리적 변화는 뭐예요? 상태만 변하는 거고, 이거는 성질이 변해서 결국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걸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하고요. 종류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번 나머지는 읽어보시는데, 한번 세 번째 거 뭐예요? 치환 한번 볼게요. 치환. 자, 치환이 뭐예요? 자리를 바꾸는 걸 우리가 뭐래? 치환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물질의 한 가지 원소가 다른 원소에 의해 대치되는 것, 이걸 뭐란다? 치환이라고 그래요. 이건 예가 되게 중요한데요. A라는 물질하고요, BC라는 물질이 결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와 B가 자리를 바꿔서요, AC가 되고 B가 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치환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다가요,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 해서 A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반응성이라는 건 힘을 얘기하는데요.
A가 B보다 반응성이 큰 게 바로 이 치환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설명하다 보면은 요거가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하나 써놓으세요. 다음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필수 용어 한번 봐요. 자, 필수 용어입니다. 자,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의 판단 기준인데요. 이건 언제를 판단하냐면 상온, 즉 20도씨, 그 다음에 1기압의 기준으로 우리가 고체, 액체 기준을 판단합니다. 자, 지금 이 강의실 온도가요, 약 한 20도씨 된 것 같아요. 히터 좀 틀어서요. 그럼 1기압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죠? 펜 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 고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고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은 요거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연 상태라고 그래요. 20도씨 1기압을 자연 상태라 한다. 이것도 하나 체크 하나 해놓으세요. 자, 다음에 우리 이제 네모스 한번 가볼게요. 뭐예요? 아, 잠열과 현열이에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비열부터 볼게요. 자, 비열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특수한 연용량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특수한 연용량이라서 영어로요, specific capacity에서요, 이거를 소문자 C로 씁니다. 이렇게. 이걸 비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 도시라고 써요.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단위가 나오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단위가 나오면 아, 내가 어떤 정의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칼로리 퍼 도시라는 의미는요. 이 퍼라는 의미는 뭐죠? 이게 분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의미예요. 그리고 이 분수에서는 먼저 뭐부터 읽죠? 분모부터 읽죠? 우리가 5분의 3 하면 뭐부터 읽어요? 분모부터 읽고 분자 읽죠. 그리고 숫자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열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자, 온도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예요?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을 1도씨한테 올리는 열량이다 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아까 비열은 스페시픽 캐퍼시티라 해서 우리가 C로 표현한다고 했고요. 자, 열량은요, 우리가 히트 퀀터티라고 그래가지고요, 라지 Q로 얘가 설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요. 그 다음에 질량은 우리가 이제 매스라고 그래서 소문자 M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템퍼러처에서 라지 T를 써요. 근데 온도에 대해 뭐 했어? 1도씨 올리는 데니까 변화량을 해서 델타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1이 생략됐죠.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이렇게 크로스, 맞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공식인 Q는 뭐가 나와요? C, M, 델타 T라는, 여기서 시멘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온도 변화가 가미되어 있는 이 열. 이걸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배울 건데 이거 3번이에요. 현열이라고 하거든요. 현열에 대한 공식이에요.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를 겉에서 우리가 현열이라는 어떤 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현열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 변화가 있다잖아요. 결국 온도 변화는 있고 상태 변화가 없는 그때의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0도씨 물을요, 100도씨 물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때 필요한 열이 뭐예요? 상태 변화는 없고 온도에 대한 변화가 있는 뭐예요? 바로 현열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현열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온도 변화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요? 아, 비열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 중에 비열을 줄 때도 있는데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비열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뭐요? 물과 얼음과 수증기의 비열. 자, 물은 얼마냐면 1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물질 중에서 가장 큽니다. 물질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자, 문제 중에 다음 중 비열이 가장 큰 거다. 뭐가 답이에요? 그냥 불이 답이에요.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다음에 얼음의 비열은 얼마예요? 아, 0.5래요. 그 다음에 수증기의 비열은 얼마다? 0.44. 이 정도 체크하는 거고. 됐죠?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봐요? 네, 2번에 잠열 봐요. 열이 잠자인데요. 자, 열이라는 건요, 저희 화학에서 에너지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온도라고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온도가 잠단대요. 무슨 얘기예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하는 거야? 상태만 변하는데 필요한 열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잠열 그래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물질의 온도 변화에는 사용되지 않고 뭐예요? 상태 변화에만 사용되는 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가 있을까요? 자,
0도씨 물을, 0도씨 얼음을 0도씨 물로 바꿀 때 뭐야?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만 있네. 또 하나 100도씨 물을 100도씨 수증기로 바꿀 때 맞죠?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만 있네. 요걸 둘 다 자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자멸은 무슨 자멸인 거 보세요. 자, 얼음이 물로 바뀌었대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었어요. 무슨 융해네. 그래서 이걸 융해 자멸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 이건 다른 거 안 물어보고 물만 물어봐요. 물은 얼마예요? 80칼로리 퍼 g이래요. 즉 무슨 얘기예요? 1g당 80칼로리가 필요하대요. 예를 들면 얼음 10g이 있어요. 그럼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얼음 10g을 0도씨 물로 바꾸는데 필요한 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10 곱하면 되죠. 800칼로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100도씨 물을 100도씨 수증기로 바꿔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자멸이라고 그랬어요. 온도 변화 없고 상태 변화 있는데 근데 액체가 뭐를? 수증기, 기체로 바뀌어요. 무슨 자멸이에요? 기화자멸. 이 값은 얼마예요? 539 칼로리 퍼 g이다. 이것도 반드시 두 개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잡열과 뭐 봤어요? 현열 시멘트 공식, 맞죠? 잡열, 우리 요거, 융해잡열, 기화잡열,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필기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나와요. 예를 들면 0도씨 얼음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들 때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우리 뭐 봐야 이제? 원자의 구조 보시자고요. 원자의 구조. 자, 원자는 이제 구성이 되었어요. 자, 그림 이제 참 멋있게 그려놨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잠깐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체크하고 볼게요. 자,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원자 핵이라는 게 있어요.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가진다. 와, 중성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플러스 전하를 띈다.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대요. 다음에 전하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여러분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전자예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 원자 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소립자로 뭐예요? 마이너스 전자를 띈다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원자를 생각할 때는요. 뭘 생각하면 양파 생각하세요. 양파. 뭐야? 양파. 자, 양파 어떻게 돼 있어요? 양파 뭐 있어요? 알맹이 있죠. 양파 알맹이 있어. 그리고 그 주위에 뭐가 돼 있어요? 껍질로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양파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구조예요? 원자의 구성이랑 똑같아요. 자, 알맹이에 해당하는 파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자 핵이라고 하고요. 껍질에 해당하는 파트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그래요. 왜 전자 껍질이라고 하면 그 껍질을 뭐가 돌아다녀요? 전자가 돌아다녀서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그림 볼게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우리 이제 껍질 하나만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그린 거예요. 자, 알맹이 있다고 해서 이걸 뭐라 했어요? 우리가 원자 핵이에요. 근데 원자 핵이 뭐로 구성된다 보니까 뭐야? 양성자라네. 이거 뭐가 있어? 플러스 전기를 가졌네. 그다음 중성자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원자 핵이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그 주위에 전자 껍질에 뭐가 있어요? 전자. 근데 무슨 부호를 띄어요? 마이너스 부호를 띄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중성 원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전자가 얼마의 전기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3개의 전기를 띄고 있죠? 그 다음에요. 양성자는 플러스는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플러스 3개를 띄고 있네. 결국 중성 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기적으로 뭐가 돼요?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중성 원자인 경우에는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가 어때요?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 정리할 수 있네. 중성 원자일 때는 전기적으로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첫 번째 양성자의 수하고 뭐 같아요? 전자수가 같네. 자, 두 번째요. 우리가요, 이 원자 중에서요,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거의 질량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알고 싶은데 이 원자의 질량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원자량이라고 그래요. 이 원자량을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원자가 양성자랑 중성자랑 구성되어 있죠. 근데요, 이 전자가 얼마나 미비하냐면 얘가 질량을 1일로 봤을 때요. 얘네들은 약 1840 정도 g 정도가 돼요. 얘를 1g을 놨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전자는 굉장히 질량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얘를 재배시켜봐요.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미비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의 질량을 계산할 때는 어떤 걸 구합니까? 즉,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자량, 원자의 질량,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또 우리가 질량수라고 그래요. 이 질량수를 어떻게 구한댔어요?
양성자하고 뭐요? 앞자만 쓸게요. 뭐예요? 중성자를 더해서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구한다. 왜? 요거는 너무 미비하니까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볼까요? 2번. 네모 2번 한번 볼게요. 자, 원자 번호와 질량 수예요. 자, 볼게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원자의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수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성원자에서 전자수는 양성자가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가 전자수랑 같은데 결국 원자 번호는 양성자랑 같다며. 그러니까 어떤 식이 성립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식이 성립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원자 번호는 어떻게 구해요? 양성자의 수랑 같고 그 다음 뭐랑 같아요? 전자수랑 같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계산 문제 하잖아요. 그때 자세히 볼 거니까요. 공식들 하나하나씩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우리 뭐 봐요? 이제 질량수 볼게요. 질량수는 아까 저희가 체크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했고 그걸 질량수라고 했다. 근데 어떻게 된다? 원자가 구성되는 게 전자랑 원자핵, 즉 양성자나 중성자인데 전자는 미비하니까 버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질량수는 어떻게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다. 근데 원자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질량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요것도 하나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편하게. 우리가 이제 다음 정도 시간에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중에 1번부터 20번까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원자 번호, 원소 기호,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원자량 질량수를. 근데 그 질량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원자 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공식인데 원자 번호가 짝수잖아요. 그러면은 원자 번호에다 2만 곱한대요. 다음에 원자 번호가 홀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자 번호에다 2를 곱하고 2를 더한대요. 자, 다음 시간에 배운다 했어요. 우리가 이걸 C라고 쓰는데 이걸 뭐라고 우리가 탄소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자, 이거 짝수잖아요. 그럼 짝수면 얼마를 했어요? 원자 번호, 저 질량수가? 이거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얘가 질량수가 12예요. 앞으로요, 원소 기호를 가운데 이렇게 쓰고요.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원소 기호는 가운데 쓰고 원자 번호는요, 좌측 아래에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질량수는 좌측 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음에 홀수인 경우 우리가 이제 나트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몇 번이냐면 11번이에요. 그럼 11번이면 홀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예요? 22네. 거기다 더하기를 하면 이거는 질량수가 2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인생을 사는 게 항상 원칙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방금 뭐가 준비해요? 예외가 준비해요. 예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프죠. 근데 단지 뭐만 힘들 뿐이지 뭐 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암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요 공식대로 가고요. 예외 그냥 5가지 암기해 버리시자고요. 됐죠? 어떤 형님이 뭐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형님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수배 중이에요. 뭐예요? 수배 중이에요. 수배 중인 형님이에요. 형아. 자, 수배 중 형아, 수배 질이에요. 그래서 수소, 베릴륨, 질소, 염소, 아르곤은 뭐예요? 예외래요. 원자번호. 말 그대로 우리가 원자번호를 위한 질량수 계산하는 게 해서 이거는 그냥 외웁니다. 자, 볼게요. 자, 수소는 얼마예요? 1이에요. 외우는 거예요. 베릴륨은 9예요. 질소는 14예요. 염소는 35.5예요. 아르곤은 40.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나머지 제가 20개는 외워야 된다 했잖아요. 나머지 5개 빼니까 15개는 이 식으로 계산하시고. 됐죠? 그럼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어디 봤어요? 질량수까지 봤어요.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숫자 3번의 중성원자예요.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양성자의 전하수와 전자의 전하수가 같다. 맞죠? 이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중성일 때.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별표 하나 치세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라고 그래요. 이거 잠깐 우리 앞에 그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얻으면 잃으면 양이온, 얻으면 음이온이에요. 자, 요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중성 원자인데 지금 전자가 3개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었어요. 잠깐만요. 요거 좀 깨끗하게 좀 지우고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자, 깨끗해졌죠? 자, 여기서 중성 원자를 봤을 때 우리가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이거 3개였어. 마이너스 3. 맞죠? 양성자는요? 플러스 3. 중성 원자가 같았어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전자를 잃는다고 그래요. 그럼 전자가 나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나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자 핵 자체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원자 자체? 2개 있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됐네. 근데 원래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 플러스 3이네? 그럼 얼마가 돼요? 플러스가 되네. 이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는 상태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가 됐어요?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이온이 됐네. 즉 플러스가 뭐예요? 양이잖아. 그래서 양이온이 되네요. 전자를 잃으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양이온이 됐어. 됐죠? 다음에 전자가 어떤 이유로 들어왔어. 그럼 전자가 전체 몇 개 돼 있어요? 4개. 마이너스가 4개 있네. 근데 플러스는 원래 몇 개 있었어? 3개 있네. 얼마예요? 마이너스. 뭐야? 음이온이네. 이거는. 그렇죠? 마이너스 이온이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결과적으로 아까 다시 가봅니다. 잃으면 양이온이었고 뭐예요? 얻으면 음이온이었어요. 여기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고 얻으면 음이온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응용이 되니까 여기서 외워버리시자고.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들 그 일양약품이라고 아세요? 제약회사? 있어요. 일양약품의 산화기관이 뭐냐면 일양전자라고 있어요. 근데 일양전자에 제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어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일양전자에 어음 가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양전자에 어음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전자를 일양이에요. 잃으면 양이온이에요. 다음에 얻으면 음이에요. 음이온이에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 문제 풀 때 여러분 적용되니까요. 그거는 기출문제로 확인하면 될 거고. 다음에 네모 3번 원자, 이온 등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뭐예요? 동서체. 동그라미 1번 동서체. 볼게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나 성질과 모양이 다른 단체로,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단체예요. 연소생물이 동일한 물질 그랬어요. 자, 단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배웠어요.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소체는 대표적인 이제 필기 문제인데요. 지문 중에 한 가지 원소로 되는 게 답이고 두 가지 원소로 있으면 그게 지문 중에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원소로 되는 걸 띄 올려놔요. 그리고 다음 중 동소체가 아닌 걸 이렇게 고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오존 뭐예요? 한 가지 원소 산소. 산소하고 오존. 맞죠? 다음에 황리는 P라는 한 가지 원소 정린과 이루어져 있고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C라는 뭐예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죠?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 해놓고 4번 해놓고요. SO2, SO3. 다음 중 동소체가 아닌 거 골라라 이래요. 그럼 답 몇 번이에요? 한 가지 원소니까 답은 이거 되겠지. 또 하나, 지금 이제 바로 밑에서 배울 거거든요. 이 동위원소. 동위원소 관련된 게 이제 이 수소나 중수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 1, 요거 있죠? 요거 딱 올려놓고 다음 중 동소체가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키워드가 한 가지 원소. 요 기준 잡고 나머지 두 가지 원소로 된 거나 동위원소 되면 이게 틀린 답이다. 그래서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건 필기용이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다음 우리가 먼저 좀 설명을 했네요. 자, 동그라미 2번 뭐예요? 동위원소예요. 한번 볼게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원소로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물질이에요. 자, 동위예요. 위치가 같은 원소예요. 자, 위치라는 건 자리고요. 자리라는 건 원소에 있으면 뭐예요? 원소 기호예요. 원자 자기 번호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 같아서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걸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요. 이건 딱 하나만 봅니다. 요거 하나만 나와요. 수소와 중수소와 삼중소 요거 하나만 나오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자고요. 자, 아까 왼쪽 아래에다 뭐 쓴다 그랬어요? 번호 쓰는 거? 그 원자 번호를 했죠. 자, 원자 번호는 1로 동일해요. 그리고 바로 위에 뭘 쓴다 해서 질량수. 어떻게 해요? 수소는 1이고 중수소는 2고 삼중소는 3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시자고요. 문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위 원소고.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온화 경향이에요.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뭐냐면 금속 원소의 반응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이온화 경향이에요. 자, 반응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힘이에요. 힘이 누가 크니라고 그거를 아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온화 경향이에요. 금속 원자 두 개 중에 어느 게 힘이 크니라고 비교하는 거, 그게 이온화 경향이에요. 한번 정의 볼게요.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일양이에요.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뭐냐면 이온화 경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 써놓으세요. 이게 어떤 성질이에요? 이게 금속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금속의 성질이면서 이게 금속의 특징이에요. 금속이라는 애는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 해서 우리가 이온화 경향이라고 했고, 자, 특징은 뭐냐?
이온화 경향이 큰 애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고요. 이온화 경향이 작은 애는 전자를 얻어서 금속 원소 석출된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애가 큰지 작은지를 반드시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먼저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에요. 그래서 크카나, 마알아, 천리주나, 수고, 수은, 백금에서 제가 두 문자 따놨죠.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요거 순서 물어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아까 말대로 어떤 애가 이온화 경향이 커서 어떤 성질을 갖느냐 요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아연 있어요. 아연. 자, 아연이요. 쉽게 여러분 목욕탕 생각해요. 목욕탕. 목욕탕에 아연이 들어갔어. 그러면 아연이 목욕탕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옷을 벗어야 되잖아. 옷을 벗는 표현을 우리가 전자를 잃는 표현을 할게요. 왜? 얘는 금속이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아연이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아연 2 플러스, 즉 양이온. 이 의미가 뭐예요? 잃었다는 거예요. 전자를 두 개 잃는 상태죠.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두 개 잃어요. 그렇죠? 이 상태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연이 이온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오냐면은 얘보다 힘이 센 누가요? 칼슘이 와요. 칼슘이 일로 딱 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탕 속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야죠. 왜? 속된 말로 형님이 오셨잖아. 얘보다 힘센 애가 왔잖아. 그렇죠? 얘는 가만히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칼슘이 어떻게 해요? 이 탕 속으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야 되죠. 얘가 힘이 세니까. 칼슘이 이렇게 되고 칼슘이 이렇게 돼서 다시요. 칼슘이 어떻게 되느냐? 칼슘 이온으로 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옷을 벗어요. 전자를 잃는다고 옷 벗는 애죠. 옷 벗고 이 탕 안에 가만히 누워 있겠죠. 근데 아연은 어떻게 가만히 옆에 서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가야 되나? 형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나갈랜다 뭐 해서 빨개 벗었잖아요.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자. 근데 잘 보니까 칼슘이 뭘 버렸어? 옷을 벗어났네. 전자 두 개를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낼름. 얘가 전자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두 개 필요한 거죠. 요걸 딱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아연이 이렇게 되고 전자 두 개 받아서 뭐로 나와요? 금속 원소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온화 경향을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 금속 원소 석출되는 거지. 다시 설명하면 이온화 경향이 큰 칼슘이 전자를 이어서 여기서 양이온이 됐고 칼슘이 들어갔고 이온화 경향이 작은 누가요? 아연이 어떻게 됐어? 그 옷 벗었죠. 옷 벗어놓은 옷 입고 전자 얻어서 모른다? 금속 원소 석출된다. 이게 바로 이온화 경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만약에 아연이 여기 있어요. 근데 누가 왔어? 철이 왔어. 그럼 철이 왔어 여기. 그러면 누가 더 세? 아연이 훨씬 세잖아요. 그럼 이제 철은 어떻게 되겠어? 가만히 밖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아연 옷 벗어도 돼야 안 돼요. 얘 가만히 창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왜? 자기보다 동생이 왔어요. 얘 그대로 멈춰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연보다 반응성이 큰 애가 오면 아까 이런 반응을 할 것이고 아연보다 반응성이 작은 애들,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오게 되면 얘는 그대로 앉아있고 얘는 그대로 서 있는다는 거지. 결국 양이온이 얘네 금속 자체가 양이온을 잃고 어떤 전자를 얻는 그런 관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제에서 좀 중요하게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 아까 무엇보다 요 색이하고 요 의미들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자,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제 뭐 공식 외워라, 암기하다 막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나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암기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이제 암기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저기 문방구 가시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요. 여기 이면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걸 하나 사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뭐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이다 하면은 앞면에다가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다 이제 답을 써요. 뭐냐? PV equal nRT, n분의 WRT, 그게 공식이거든요. 그걸 하나 써놔요. 또, 이제 보일의 법칙 해서 그게 또 공식이 P1 V1 equal P2 V2 우리 다 배울 거거든요. 그거 하나 써놔요. 그러면은 이 카드를 한 10개, 20개를 여러분 이제 책상에서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카드 들고 어디 가요? 이제 밖에 나가요. 산책을 가. 산책을 가면서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맨 처음 첫 장부터. 자, 앞면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봤죠? 그럼 뒷면을 봐.
PV 콜 NRT n분의 WRT 다시 돌려. 이 상태 방정식 다시 PV 콜 NRT n분의 WRT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봅니다. 그리고 맨 뒤로 넘겨요. 그다음 두 번째 카드. 보일의 법칙 똑같아요. P1V1 이퀄 P2V2. 보일의 법칙 P1V1 이퀄 P2V2 이런 식으로 또 봐. 그리고 또 넘겨. 그러면 이제 10장 정도, 10개 정도 카드를 만들어 놨으면 그런 식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11번째. 그럼 이 상태 방식이 나왔잖아요. 그 자체로 여러분이 1초에서 2초 동안에 그 뒤에 있는 PV 이퀄 NRT n분의 WRT가 딱 생각이 났다 하면은 이 카드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그냥 맨 뒤로 보내면 되고,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보는 거예요. 3번. PV 이퀄 NRT n분의 WRT. 이 상태 방정식 PV 이퀄 NRT n분의 WRT.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고 또 넘겨요. 보일의 법칙은 바로 생각났다. P1V1, P2V2 생각났다. 그럼 바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한 10개 정도 아까 저 정리해서 나갔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금방 외워요. 한 15분, 한 20분 정도. 왜냐면 한 10개, 많게 한 20개씩 외우거든요. 제가 이제 수험 기간 동안 했던 방법들이니까 여러분들 암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드렸던 이 팁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시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암기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 좀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